네, 바로 보는 시점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농협은행 6급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편입니다. 작전명 모두 따라하세요. 1번 문항에서 지원 지역의 신규 고객 확보가 농협중앙회의 상호조합금융 유가증권 채권 운용의 자금 조달 원천이고, 그리고 즉 그게 수입 발생이 되면 이게 회원조합 자금 지원에 쓰이고, 이게 곧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 대변임을 이해한다는 듯이 써라. 어디에? 1번 문항에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원 지역에 맞는 신규 여심 상품을 제안하여 지역 금융 전문가임을 입증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가장 실질적 콘텐츠 제공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 강의고요. 그리고 1차, 2차 면접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한 합격을 하게 해주는 강의고, 그리고 업계 최고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고요. 그리고 은행에도 합격하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네, 뜬구름이 없는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성공 취업, 마지막에 되는 취업, 즉 최종 합격은 뭐다? 자기소개서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중요한 문항 몇 개에 더 에너지를 쏟아서 뭘 한다? 임원의 내리를 흔든다. 임원은 뭐다? 마지막에 의사결정권자를 가진 사람, 나를 뽑아줄 키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내리를 흔들게끔 하는 게 뭐다? 1번 문항에서, 자, 따라하세요. 결국 내가 신규 여신 고객 확보하는 게 뭐다?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써야 된다. 결국 농협은행의 신규 여신은 뭐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내가 그 뭐 잘 고객을 응대해가지고 뭐 지점의 수익을 늘려주겠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접근보다, 내가 이렇게 고객을 늘리고 이제 예금 적금을 늘리고 이런 실적을 발생했을 때 결국 뭐다? 이게 그 내가 속한 어, 지역의 수익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 근데 결국 그 흐름에는 뭐가 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앞에 기업 분석 20%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 80을 이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기소개서 문항 순서인데요. 우선순위. 아주 쉽게 이번에는 뭐 평가하기 좋도록 1, 2, 3, 4, 5로 줬습니다. 근데 이 5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5가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1번 쓸 때는 지원한 지역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함에 있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시 쓰면서 뭘 해야 되느냐? 별표 치세요. 네.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리가 이제 너무 이제 문의가 많다 보니까 좀 퀄리티 없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래도 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지역들에 그 지역에 뭐 특정 뭐 농업 관련돼서라든지 이제 축협 관련돼서라든지 결국 그 지원 지역의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맞는 어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좀 특산물이 있고 이런 게 좀 잘 되니까 이런 금융으로 이런 걸 돈을 지원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신규 여신 상품을 제안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게 지역금융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있을수록. 근데 이게 막상
뭐 대단하게 어려운 뭐 금융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런 곳에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많고 뭐 이런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그 돌아가는 산업 보니까 뭐 강원도면 평창 근처에서 뭐지 그런 이제 지역의 어떤 뭐 특정 기간 동안에 아니면 이제 뭐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이 필요할 거라는 걸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실제 자기가 그 지역에 근방에 살고 있거나 자기가 근처에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신규 여신 상품을 한번 제안해 봐라. 아, 나는 이런 쪽의 금융의 역할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은 이런 게 없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의 한번 사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대단할 필요 없고요. 아, 그냥 면접 보러 갔을 때 이런 지역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뭐 이런 신규 금융 서비스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데 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세부 항목으로 이런 상품이 추가되면은 적절한 곳에 자금의 배분돼서 그 금융의 역할을 잘 하는 게 될 것 같다. 네, 금융은 뭐다? 자금을 적절한 곳에 배분하는 거다.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잘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여신 상품 제안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경험 및 금융 관련 준비의 역량을 자격증,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쓰시고요. 금융 관련 경험이죠. 뭐 대외 활동, 뭐 이제 경제 시사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경제 활동 이제 그 경제 관련돼서 뭐 신문을 계속 읽어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외 활동한 것들, 뭐 세미나 참석했던 것들 이런 걸로 내가 금융에서 관심이 가져왔다라는 거를 설득을 한다. 몇 프로로? 이게 80%입니다. 이 파란색이 20%고요. 제가 말하는 2080 비율로 뭐 30%까지 가도 됩니다. 이 경험들을 80을 써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자, 본인의 삶에서 이런 가장 큰 성취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 및 본인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썼는데 이제 이 문항의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기본적인 성장 과정이고 너의 가치관이 우리는 독종의 빡센 사람이었으면 해. 예.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계속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일어나는 근성과 진념이 느껴지고 아니면 마감 일정에 압박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일을 끝까지 해낸 경험을 써주고 그것 관련한 가치관을 써줘. 이제 현대상에 쓴 거랑 똑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어, 다들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이거 내용 써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꼭 여기다가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금융 관련된 거 써야 되나 하면서 이제 뭐 금융 뭐 돈 아낀 것들 뭐 돈 아껴서 성과 냈던 것들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돈 관련된 것들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성취의 과정 안에서는 결국 그런 나의 어떤 가치관, 빡센 가치관이 느껴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마감의 일정이 압박받아도 뭐 밤을 새서라든지 이거 끝까지 뭐 해냈던 그런 경험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뭐 학점 따거나 뭐 열심히 자기가 프로젝트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막 밤을 새가지고 그래도 좀 퀄리티를 높였던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의 사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가치관을 이제 정해두고요. 결국 그런 과정 안에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실패하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근성과 집념이 느껴지도록 쓰시면 됩니다. 이 문항을. 자, 그리고 본인의 타인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뭐 대단한 거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팀 업무 효율을 높인 경험을 써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너가 우리 지역의 신규 금융 어, 지역 상품 제안이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 제시를 통해 우리 지점의 판관비를 낮추고 그리고 신규 여신을 늘려줄 수 있는 인재임을 알고 싶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단한 창의적인 거 쓰시지 마시고요. 되게 작은 것도 개선했던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업무 효율 관련된 게 아마 이 판관비를 낮추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가 그런 인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작은 것을 개선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4번은 조직에서의 갈등 상황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한 경험을 본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이거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항들을 너무 반복해가지고 이제 이제 듣는 분들도 아마 이거 또 똑같은 내용인데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재이도 너는 리더냐? 농협 들어오면 여럿이서 팀플레이로 일을 할 건데 그 지점 안에는 각자의 역할들이 다 딱딱딱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업무 분장에 맞게 자기 역할을 다 해내줘야지만 해. 근데 예상치 못하게 업무 범위 초과로 갈등 이슈가 발생해. 우리는 그래서 너가 대학 시절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방법론, 일정 관리라든지 적절한 업무 배분, 업무 방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면서 효율적 의사결정이나 갈등 해결 방법을 연구했던 친구였음 하거든. 중구난방으로 일한 거 말고 정말 대단한 거 말고 그래도 나름 너가 주도적으로 양식도 만들어서 갈등, 의사결정이 더딘다든지 업무를 지연시키는 그런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써줘. 그게 그런 조직에서의 갈등 상황들을 이런 거 소통 협력을 한 거니까 이런 활동들이 어, 이런 활동들이 결국 이런 소통 활동을 한 거니까 이런 노하우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써줘. 이런 게 노하우인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5번. 자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이거 그냥 부수적인 거니까 그냥 막 써야지라고 하는데 이 5번에서는 저는 이런 걸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연체율, 리스크 관리. 내가 이제 금융 관련돼서 역량을 써줘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연체율과 리스크 관리 할 수 있는 인재다. 내가 만약에 여기 안에서의 그 금융 관련 경험들 말고도 더 부수적으로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라고 하면 써주지만 대부분 여기서 다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데 뭘 써야 되느냐? 자, 다 모두 따라하세요. 너의 은행업 관련 직무상의 강점을 알고 싶은데 우리는 매우 정확하고 꼼꼼하게 FM으로 더 높은 업무상의 목표 및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인재를 원해. 그 프로세스는 뭐냐면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맞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컴플라이언스는 금융감독원에서 맨날 감사를 봐서 우리 맨날 괜찮게 하는데 우리가 그 내부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맞게끔 일을 해줘야지만 그런 금감원이 왔을 때 고생을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본사에도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시하는 준법감시 팀이 있고 그 지점에도 그거에 대해서 지점 담당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있어. 그런 담당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활동들을 할 거냐면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요구를 할 건데 너가 애초에 그런 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영업수익도 잘 내고 이런 업무상의 목표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우린 그런 금융 인재를 원하고 그런 컴플라이언스 규정도 자기가 직접 내부 규정도 읽어서 그런 규정에 맞게끔 프로세스도 자기가 직접 정립해서 해당 지점에 차장급이라든지 높은 사람들하고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길을 원해. 네가 규정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그게 결국 그 지점의 연체율이나 리스크, 결국 부실 관리, 이제 그 금융 사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융 사고 관리는 뭐다? 결국에는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하고요.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하는 거는 그 해당 은행의 예금, 적금을 적게 만들어서 결국 뭐다? 자금 조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거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뭘 해야 된다? 네가 규정이 되라. 예,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되라. 그런 규정을 세우면서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 원하니 그런 느낌이 들도록 너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FM으로 일했던 대학 시절의 경험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급 초급이고요.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뽑는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각 지역에 맞는 뭐다? 금융 상품을 제안해라. 세종시 공무원 많고요. 공무원이 많지만 이제 특정 지역들마다 자신이 이제 사는 지역들의
잘 아실 거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이런 금융 상품이 있으면 좋겠네 한번 사고를 해보고 좀 구글링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런 금융 상품에 현재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쓰면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내 금융 경험이나 역량으로 설득을 하면 된다. 어디서? 1번 항목에서. 자, 근데 하수들은 1번 문항에 아마 읽었을 겁니다. 사랑받는 1등 민족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기대초과 달성, 최고의 인재율성, 사회공헌, 뭐 은행 부문과 시너지 창출 기여,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6년 동안 1위 활동한 은행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공공금융, 서민금융 전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뭐 고객 니즈 군별 니즈에 맞는 특화 서비스로 농협은행만의 차별화된 역량 강화해 나갈 것이며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역금융 관련돼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뭐 그런 역량을 써라 뭐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이제 이런 내용도 하나씩 다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뜨끔이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뭐다? 다 지워버려라. 하수들만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한 이런 하수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뭐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부여받는 등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고수들은 뭐를 쓰냐? 고수들은 1번 문항에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입니다. 이런 지배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데요. 이 농협 금융지주 안에 뭐가 있다?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뭐 농협 그 농협 생명도 있고요. 뭐 농협 생명이 농협 송보, 뭐 농협 카드, 농협 투자증권 뭐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를 벌어와서 결국 농협중앙회의 교육 지원 사업하고 상호금융에 자금 조달을 해준다. 그리고 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는 누가 갖고 있다? 이 지역농협이 갖고 있다. 이런 농협 품목 충역들이 다 이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밑줄 친 거 보세요. 이게 농협중앙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봐보세요. 이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이 농협은행에서의 이제 안정적으로 신규 여신이나 건전성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많이 확보했을 때 신규 고객도 확보하고 이제 예금 적금도 많이 확보했을 때 그럼 고객의 예금 적금을 많이 한다. 그럼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되는 거죠. 은행 측면에서는 그런 자금 조달이 결국에는 농협중앙회보다 상호금융 상호금융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의 이제 자금의 원천이 되는데 근데 수익성을 봤을 때는 상호금융 사업은 이렇게 회원 조합으로부터 예수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투자와 대출금 운용하는 구조이다. 즉 상호금융 자산의 80%를 유가증권, 뭐 70% 채권은 이제 하고 뭐 30%는 뭐 주식이겠죠.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뭐다 이런 지역 농협의 축협이나 품목 축협 인상협들의 자금 조달에 이제 그 사업들의 이제 지원을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농협 지주 산하의 농협은행에서 해당 지역의 이제 지역 농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농협 그 행원으로서 일을 할 건데 거기서 예금, 적금, 신규 고객 확보하면은 안정적으로 뭐다 자금 조달하죠. 이제 그거가 결국 뭐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이렇게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돈이 결국에는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돈을 벌어온 게 이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사업의 자금으로 되는 원천이 되고요. 그런 교육지원 사업을 원천이 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 농협이나 지역 축협 이 위에 상위에 있는 지분을 가진 이런 성격들의 기관들한테 보다 자금 조달해주는 또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수익의 원천이 내가 단순히 이 지역 농협에서 그냥 고객 하나한테 예금 통장 하나 만든 것 뿐인데 그 고객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예금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신규 고객이 1,000만 원 넣어준 금액이 결국에는 뭐다? 이 농협중앙회의 자금 조달, 이 상호금융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자금 조달 잘해서 뭐다?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을 바탕으로
교육 지원 사업하고 이런 지역 농협과 지역 축협들의 자금 조달 지원 역할을 해준다. 결국 그 금액이 그게 뭐다? 결국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거다. 뭘로? 교육 지원 사업이나 이런 안정적인 영업 기반 바탕으로 상호 금융 사업을 하게끔 해서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한다. 뭐가? 내가 지역 농업에서 통장 하나 만든 게 결국은 이거다. 이거를 이해하는 지원자. 이런 지배구조 안에서의 그 농협 은행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원자. 결국 내가 그냥 카드 하나 만들어주고 신규 여신 고객 확보해서 그 고객이 그 통장에 예금을 많이 해주면 그게 그 자금의 역할이 결국 그 뭐다? 돈을 벌어와서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능을 대변해준다를 이해한다는 듯이 1번 문항을 써라. 이겁니다. 자, 뒷장은 이제 은행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KPI라고 아시나요?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을 여기 안에서 자기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왜냐면 지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지점들을 뭐다? 지역 영업 본부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당연히 그 지역에 그 할당된 매년 경영기획팀에서 그 지역의 작년 실적을 보고 내년에 계획값이라는 걸 줍니다. 만약에 너네 지점이 작년에 100억 정도의 수익을 신규 여신을 했어.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경기 동향 보고 이런 거 보니까 한 120억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쪽 지역 보니까 너네는 그래서 최소한 120억 정도는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140억을 해주면 120%를 달성하면 뭐 이제 이거에 120%를 초과 달성하면 너의 등급을 뭐 5등급 최고 등급이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안 좋은 거고. 그럼 5등급을 줄게. 뭐 이런 식의 그 성과 지표를 주거든요. 그게 결국 큰 틀 안에서는 이런 요소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지점장들이 원하는 거는 걱정하는 거는 내가 성과 지표 잘 받아야 지역 본부장이 된다. 지역의 본부장이 영업 본부장이 된다. 본부장까지 올라가고 싶게 해서 그 아래 직원들한테 이런 걸 원한다. 너가 들어와서 신규 여신 이렇게 예수금 잘 받아서 결국 예금 적금을 잘 받아서 우리 지점에 자금 총알 여신 나가는 총알을 많이 네가 확보도 해주고 그거 관련돼서 너가 기업 여신 그 지역의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많이 신규 여신 해줘서 우리는 그거 바탕으로 미래 수익 극대화를 하자. 그래야 내가 5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100억에서 작년 대비 120억을 할당 받았는데 이 120억에 120%를 초과하는 성과를 내서 신규 여신을 집행을 해서 우리는 내가 영업본부장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써야 되는 겁니다. 특정 항목마다.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이 뭔가 이제 제 그 문항의 각자에 맞게끔 써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하나의 역량을 쓰더라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규신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건전성 지킬 수 있는 게 뭐 있지? 아까는 5번을 쓰라고 했죠. 건전성을. 그리고 판관비, 인적 생산 비용, 내가 이런 지점의 영업 비용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그 5번의 건전성 연체율 비율은 이거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이 판관비를 줄여줄 수 있는 인재, 본인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건 판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판관비 안에 걸리는 거죠. 뭐 갈등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게 결국 그 업무 효율에 대해서 높여주는 거고 그게 결국 판관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런 연체 채권 비율이나 고정이하 채권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권 지원하신 분들 아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무수익 여신 비율을 낮추는 건데 무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노 퍼포밍 론인데요. 이제 NPL 채권 NPL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낮은 그러니까 여신을 돈을 빌려줬는데 돈 회수율이
안 되거나 부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무수인 여신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낮추는 거가 과제일 거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듯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팔기, 이제 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뭐 이런 것도 이 지점 평가의 요소도가 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듯이 나의 역량 관련 역량들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특히 경험 베이스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자 이제 이거는 뭐 그 고정의 채권 비율에 대한 이제 산식이고요. 네, 이거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은 결국 이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 요즘에 어떤 시대죠? 고금리의 인상 시기입니다. 인상 시기 때는 은행들이 당연히 뭐다? 대출 금리 나간 게 변동금리로 나간 게 많으면 뭐 가게든 기업이든 변동금리 나간 게 많으면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 대신 뭐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 가게들 뭐 특히 가계부채나 이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은 호황이 아니면 뭐다? 부실에 날 경우가 많다.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실이 날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아마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건전성 리스크 관리. 그래서 아마 여기서 대성충당금 적립 비율도 늘어났을 거예요. 볼까요? 2016년에 비해 2018년 반기 말에 예 늘어났죠. 이 말인즉슨 은행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금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서서히 금리를 하나씩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리게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 농협은행이 여신을 해준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개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들, 뭐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줬던 개인들이 부실이 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모니터링이나 이런 강화 심사 활동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게 대성충당금 적립 비율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이 지금 지역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제 참고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 이윤 영업이익 이제 뻔한 얘기 하는 거고요. 이런 판관비도 은행의 성과 지표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농협은행은 계속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이 15%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 항목별로는 웬만하면 면접 보기 전에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의 경쟁력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예대 마진인데요. 이제 예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근데 금리가 낮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않죠. 우리 그냥 금리도 높으면 내 이 돈 그냥 정기 적금도 아니니까 신한은행 가서 예금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데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예금을 하지 않지만 낮은 금리를 주면서도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는 은행이 경쟁력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는 은행의 의미는 결국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예금, 그러니까 자금 운용 여력이 되는 요구불 예금이 많으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 결국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예금을 하고 나서도 뭐 금리 좀 더 저기 준다고 갑자기 빼가지고 옮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뭐 이제 만약에 국민은행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 그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저축을 해놓고 근데 갑자기 농협에서 만약 금리를 뭐 0.5%더 준대. 당연히 갑자기 이동을 하겠죠. 근데 내가 기존에 그 국민은행에 충성도 로열티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냥 여기는 여태까지 내 대출도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예금 넣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대출도 연동해서 더 싸게 금리를 해주네. 뭐 이런 식의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예금을 그냥 국민은행에 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은행의 경쟁력입니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은행의 경쟁력은 예금이나 이제 적금, 뭐 더 나아가서는 적금 관련된 것들을
안 빼게 만드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속 그 은행을 쓰게끔 만드는 게 그 경쟁력이다. 왜냐? 그 요금을 예금하고 결국 예금 적금으로 자금 운용, 대출 여신을 나가는데 그게 많을수록 보다 대출 여력이 많아지는 거다. 왜냐? 은행은 일반적으로 그 예치금이라고 한국은행의 그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고객들한테 예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많이 거치해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은행이 돈을 더 많이 거치를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불 예금을 가진 고객들이 많으면 뭐예요? 대출 여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은행 산업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결국 은행 경쟁력 뭐냐? 신뢰도 높은 브랜드 그리고 폭넓은 영업망, 지점 횟수가 많을수록 예, 그리고 편리한 전산 서비스, 그리고 우수한 금융 인력이 많을수록 이게 많을수록 아까 KB은행처럼 보다 고객들이 금리가 높아서 다른 은행에 막 진짜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으로 금리도 많은데 옮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이런 편리한 뭐 모바일 앱 서비스라든지 우수한 금융 인력으로 내가 지점 갔는데 어 그 내가 이렇게 잘 대접을 받은 것 같아. 얘가 적절하게 금융을 잘 알고 나를 잘 서비스 해준 것 같아. 아니면 이런 폭넓은 영역만으로 어디 가든지 있어. 항상 편해. 그럼 신뢰도 높은 브랜드. 아까 말했던 제 브랜드 인지도, 뭐 이제 신뢰성. 이런 게 은행의 산업의 경쟁력인 겁니다. 이런 게 보다 결국에는 고객이 예금 적금을 많이 하게 해줘서 이런 여기서 이 금액이 예치금 한국은행에 이제 뱅크런 사태 났을 때 고객한테 내어줄 수 있는 돈 안전적인 돈을 예치하고 나고서도 이 예치금 빼고 나서도 남은 금액 이 금액이 클수록 은행은 경쟁력 있는 은행인 겁니다. 왜냐? 대출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은 결국 대출 여력입니다. 대출이 많을수록 보다 금리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예대 마진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금액이 많을수록 대출도 해주지만 이거를 대출 채권으로 운용하지만 유가증권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다. 결국 이 대출채권 유가증권으로 돈을 벌어서 이 대출채권 예대마진과 유가증권을 운용해서 돈을 벌어서 보다 이자 수익을 내는데 그 여기 유가증권에도 채권이 있죠.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그거를 이자 비용 빼주고 수익성 자산을 나눈 게 순이자 마진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실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뭘 바탕으로? 은행 산업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기업은행 강의 때 썼던 건데요. 이제 2020년은 규제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예대율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됐는데요. 당연히 가계대출에 대한 이제 예대율을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 예대율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만큼의 80이나 100%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2020년에 이 가계대출에 대한 이제 가중치가 높아지고 기업 대출이 떨어지면은 그럼 기업 당연히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은 늘려야 뭐예요? 예대율이 낮아지겠죠. 지금 보면은 줄이고 늘려야지만 그래도 왜냐면 기본 이 포션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신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럼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규제로 인해서 기업 대출을 해서 너의 경쟁력을 늘려라. 그러면 심사나 이런 적절한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통해서 이런 기업 대출에 많이 해라.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기조일 텐데, 근데 보다 은행들은 결국 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가계대출을 현재 조금씩 늘려가면서 뭘 할 거다? 왜냐면 이게 돈 벌기가 쉽거든요. 가계들한테 돈 거주는 게 가계부채 늘려가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시켜서 돈 버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왔고요. 우리 여태까지 서울에 있는 집 보면 다 부채가 있는 집인데 되잖아요. 그렇게 늘려왔는데 예대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다? 결국에는 대표치세요. 예수금을 늘리는 기조로 갈 거다. 예수금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예금 적금을 늘리려는 어, 활동을 위주로 할 거다. 어디서 지역 농협이든 지역에 있는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농협 은행 지점에서 예금 적금을 늘리려 활동을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2020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예. 이런 예대율 규제에 따른 은행의 대응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농협에는 농금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기사인데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농협금융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더라. 이제 이게 아마 여기서 보면 올해 뭐 2017년도 2월에 끝나서 이제 10월에 국회에서 1년 정도 연장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 이 금리 이렇게 농협금 채권 발행했을 때 이 이자 부담을 국가가 내준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가 국가가 내주는 기간이 끝나서 아마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그걸 자체적으로 상환해 그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어 게 상황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필요하시면 더 찾아보시고 이 농협 금융 채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이렇게 좀 첨부를 해봤는데요. 결국 농협법으로 제 156조에 국가가 농금채, 농협금융 채권에 원리금 상환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유사시 이제 정부 지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이 농협은행의 신용 등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농협중앙회죠. 상위로 가면은 이제 이런 농협금융 채권이 이제 기업은행에서 말했던 이제 그런 국가의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는 것처럼 농협도 어떻게 보면 특수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다르게 이런 농협금융 채권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농업 경제의 발전을 이제 이바지하거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이제 농업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농협금융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농업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국가 차원에서보다 이런 이자를 상환을 보증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강점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자금 조달을 이 채권 발행을 했을 때 결국 이 여신의 초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예금, 적금을 통장을 많이 만드는 거에 플러스 이런 농협금융 채권에 대한 조달 능력도 있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보다 이걸로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 이 금액으로 보다 여신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업무 강도가 이제 기업은행처럼 어, 아마 이제 약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 농협은행이나 아마 기업은행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실 텐데요. 이제 그거의 측면에서 농협금융 채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자기 자본 5배 초과해서 농업 발행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참고 자료로 이제 일시정지를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농업 협동조합법 관련돼서도 좀 찾아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참고 자료를 했는데요. 뭐 이런 지역 농업은 뭐 각고의 사업 정보 및 일부를 행한다. 뭐 지원 사업도 하고요. 교육 지원 사업, 경제 사업도 하고 신용 사업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 뭐 예금 조건 수입들 뭐 이제 관리한다.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도 대출해주고 그리고 공제 사업도 하고요. 이제 복제 사업도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한다라는 정도 내용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잘 따라오셨고요. 이게 결국 이 사업 보고서에서 조달 이제 운영이 이제 금융 은행 산업에서 중요한데 뭐 예수금이 늘어나고 있다. 적절하게 아까보다 고객 관리 잘해서 예금 적금 늘리고 있다. 이 원화 자금의 예수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결국 뭐다? 은행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잘 되고 있다. 2016년부터 될 때까지 예수금 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 줄어들었다. 이 결국은 뭐예요?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당금 더 쌓고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려는 듯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큰 그림으로 이제 은행 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예수금 늘어나서 여태까지 영업 잘 해왔다. 근데 2018년도 들어서는 대성 충당금이나 대출금의 추이를 보니 모니터링으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한다라든지 대출에 대한 여신 나가는 거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이런 요소들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찾아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큼은 이제 은행 이쪽
농협은행에 대한 이해는 좀 되신 거라고 보시고요. 결국은 뭐다? 1번 항목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농협에 맞게끔 상품도 제시해 보시고 제가 말했던 거를 결국 신규 여신 확보, 이제 신규 고객 확보가 결국 뭐다? 다시 말해서 신규 여신을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신규 자금 조달, 예금 적금을 확보해서 신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거다. 그게 결국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과 연결된다라는 거를 이해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셨고요. 네이버 유튜브에서 주노프로 쳐보시고요. 하반기 취업되시면 꼭 보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에서 폴로 123 입력하면은 네,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서 개인적인 채팅 시청해 주셔도 됩니다. 예,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